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 나미비아는 국토 면적이 남한의 8배인 데 비해 인구는 260만 명으로 전 세계 독립국가 중 몽골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낮다. 나미비아는 제국주의 시대 독일의 식민지였고 1차 세계대전 후에는 남아공의 통치를 받다가 1990년에 독립했다. 시내 한복판에 독일인들이 세운 나미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 루터 교회가 있다. 그 옆에 나미비아 독립기념관이 있다. 독립기념관 앞에는 나미비아 초대 대통령 샘 누조마의 동상이 있다. 알고 보니 이 건물과 동상은 북한이 나미비아로부터 수주해 완공했다고 한다. 북반구의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는 나미비아를 찾는 유럽 관광객들이 많다. 부족한 숙박시설과 비포장도로 때문에 자동차 야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지로 출발! 빈투크에서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가면 독특한 모양의 바위산 스피츠코프에 도착한다. 뾰족한 봉우리가 스위스의 마터호른을 닮았다고 해서 나미비아의 마터호른이라고 불린다. 이곳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위대한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촬영된 곳이다. 다양한 모양의 화강암이 모여 있어 사진 작가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아치 모양의 바위. 사람들은 이곳을 스피츠코프의 다리라고 부른다. 이곳에서 기념사진 촬영은 필수다. 이곳에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바로 터줏대감 바위 너구리다. 바위 너구리는 주로 나무 뿌리와 줄기를 먹는다고 한다. 바위산 주변에 31개의 유료 캠핑장 구역이 있는데 좋은 자리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다. 운 좋게도 아치바위에서 가장 가까운 5번 구역을 차지했다. 해가 지니 기온이 내려가서 모닥불을 피웠다. 쏟아지는 별빛과 모닥불의 운치가 밤을 더 즐겁게 한다. 아치바위 뒤로 흐르는 은하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어본다. 캠핑의 꽃, 삼겹살 구이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스피츠코프의 밤은 익어간다. 아침 햇살 가득 받은 스피츠코프를 뒤로하고 근처에 원주민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나미비아의 여러 원주민 중 하나인 흰바족 마을이다. As you can see for their necklaces, they are very different.
This one is bigger than all of the other ones. Is to show that he is a king, and this one is to show that he is the brother to the king. This one shows that he is the prince of this village. I'm done with them. 갑자기 빠진 아랫니를 보여준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Also, you can stand with them and take pictures. You can see he don't have four bottom teeth. We knock off our four bottom teeth once we reach the age of 13. It's for them to speak well their language and for the culture. But for me, I didn't knock it because I went through education. As you can see on the back side. 흰바족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의만 착용한다. 양가죽을 치마처럼 두르고 소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맨다. This tree line you can see. 북동쪽으로 2시간을 달려가면 에토샤 국립공원이 있다. 이곳 근처에 아프리카의 맹수들만 모아 기르는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주인의 안내를 받아 넓게 친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치타들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온다. 육상 동물 중 가장 빠르다는 치타를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보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살짝 겁이 난다. 이곳의 맹수들은 에토샤 국립공원을 벗어나 인간 주거 지역에서 가축을 위협하다 포획된 동물들이다. 이곳 사설 보호구역에서 보살피고 있다. 이들에게 먹이는 고기 비용은 관광객 투어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점박이 하이에나도 보인다. 얌전한 개처럼 생긴 이 녀석은 갈색 하이에나다. 싸움 실력이 좋아 주로 다른 포식자들의 먹이를 뺏어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타리 안에 나무 위에 무언가가 있다. 아프리카 표범이다. 아프리카 표범은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종종 먹이를 물고 나무 위로 피할 만큼 나무를 잘 탄다. 표범의 울음소리가 우렁차다. 이번에 만나볼 동물은 동물의 왕 사자다. 숫사자가 반갑게 인사한다. 이곳에 있는 맹수들은 가축을 노리다 포획되어 사살되는 신세는 간신히 면했지만 평생 수용시설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은 자연 서식지와 비슷하게 유지된 환경에서 수의사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보호 관리되고 있다.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몽골 다음으로 낮은 나미비아에선 사람보다 야생동물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길가에 기린이. 한적한 시골길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기린을 만났다. 그야말로 야생의 기린이다.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서남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케이프 크로스가 있다.
주차장 옆 빈 땅에는 물개들로 가득하다. 송아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염소 울음소리 같기도 한 물개 울음소리가 고막을 자극하고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암컷에 비해 수컷은 목 주변에 검은 털이 나 있다. 길게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가면 가까이에서 물개들과 교감할 수 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물개 서식지인 케이프 크로스 물개 보호구역이다. 매년 20만 마리 이상의 물개가 찾아와 번식하는 곳이다. 무수히 많은 물개물이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본다.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다. 새끼 물개가 어미의 젖을 먹고 있다. 평화로워 보인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여서 그런지 물개들은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는다. Excellent. You know, it's very different from our country. We don't have this kind of animals and not this kind of view. So it's very special for us to come and travel to a place like that. Especially in Namibia that we find the people are nice and also everything that we see. 여기저기서 들리는 물개 울음소리. 어미와 새끼는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서로의 소리를 구별한다고 한다. 한참 쉬고 있던 물개무리가 떼지어 바다로 이동한다. 물개가 땅에서도 이렇게 빠른지 처음 알았다. 물개의 최대 번식기는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번식지엔 최대 21만 마리의 물개가 모인 것으로 기록됐다고 한다. 새끼들은 젖을 떼기 전까지 육지에 머물러 생활하는데 6개월이면 젖을 뗀다. 젖을 떼기 전 육지 생활하는 동안 새끼들은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물개 서식지를 뒤로하고 나미비아의 하이라이트 붉은 사막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여행객이라면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곳에 들렀다. 바로 남회기선이다. 남회기선은 태양이 적도에서 남쪽으로 기울다가 다시 적도로 향하는 회귀의 지점을 말하는데 열대지방의 남쪽 경계선이다. Hello? You don't mind to take a picture of the family, please? Yes.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France. Huh? France. France. And you?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Like Seoul. Yes. Okay, excellent. I get it. Okay. Thank you very much. 남회기선은 열대지방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곳이라 많은 관광객이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1, 2, 3. Welcome to the Tropic of Capricorn. And I travel with my family of 5, and we camp every night with the tent over the roof of the car. We are having so much fun, and the landscape is just amazing, changing all the time. The colors are beautiful.
나도 온대지방 출신이라 기념 사진을 한 장 찍어봤다. 끝없는 사막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정착촌 솔리테어다. 주요 도로인 C14번과 C19번 도로의 교차점인 솔리테어는 사막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경유하는 곳이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주유도 하고 식사하며 휴식을 취한다. 이곳은 사과 파이가 유명한데 한번 맛보기로 했다. 먹어보니 그리 달지도 않고 맛이 아주 좋다. 솔리테어에서 잠깐 휴식하고 나미부 사막의 관문인 세스리엠으로 향했다. 내가 처음 나미비아 여행을 계획한 것도 나미부 사막 일출 사진의 강력한 붉은빛에 이끌려서였다. 붉은 사막 일출을 일찍 보려면 세스리엠 캠프장 내에서 숙박해야 한다. 캠프장 내에서 숙박을 하면 캠프장 밖에서 숙박한 사람들보다 1시간 먼저 일출을 보러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6시 서둘러 게이트로 향했다. (6시 30분) 드디어 문이 열리고 우리는 사막으로 가는 게이트를 통과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약 30분 정도 달려가면 듄 45에 도착한다. 듄 45라는 이름은 세스리엠에서 45km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해가 뜨기 전에 정상에 오르려고 서두르다 보면 발은 점점 더 푹푹 빠지고 몸은 쉽게 지치게 된다. 해가 조금씩 고개를 내밀자 햇살을 머금은 모래 언덕은 비현실적인 색깔로 변하고 경이로움은 최고조에 달한다. 태양이 점점 높이 떠오르면서 모래 언덕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Oh, it's just beautiful. Just now you could see the sun just dip over the horizon and everything illuminated. It's magical. Yeah, incredible. Just the way the light changes every second. There's a different feel to the place. And when you're trying to photograph it, every single moment is different. It's incredible. It changes every 10 minutes. Yeah, it's beautiful, but also so quiet. I mean, I love the space because I'm from one of the most densely populated countries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parsely populated. そうね。すごい広くてなんか360度見渡す限り砂漠だから本当に地球が丸いん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す。 비현실적인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 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 밑에 내려오니
캠프장 밖에서 숙박해 한 발 늦게 출발한 관광객들이 이제야 도착했다. 저들은 아쉽게도 내가 본 환상적인 일출 장면은 못 볼 것이다. 아침 일출의 감동을 간직한 채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을 가보기로 했다. 여기서부터 4km 구간은 사륜구동 차량으로만 접근이 허락된다.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조금만 달려보니 왜 사륜구동 전용이란 안내문이 붙었는지 실감이 난다. 죽은 습지란 뜻의 데드블레이 안내판을 따라가다 보면 멀리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구 빅데디가 보인다. 이번엔 빅데디 정상에 올라가 봐야겠다. 빅데디의 높이는 해발 325m. 아침에 일출을 보러 올랐던 듄 45가 해발 170m인 걸 고려하면 고난의 길이 예상되지만 정상에서의 기쁨을 생각하면 도전해 볼 만하다. 아래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실제 경사가 꽤 가파르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남은 힘을 다 모아 빅데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가도 멀리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정상.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하리라. 마지막 바닥고개. 순례길을 걷는 수도자의 심정이 이랬을까. 드디어 정상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내 발 아래 있다. 그 순간 나보다 먼저 올라 휴식을 취하던 관광객 중 한 명이 갑자기 가파른 모래 언덕을 성큼성큼 걸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번엔 마구 뛰어내려가는 아이와 그 뒤를 따라 부녀가 뛰어내려간다. 빅데디의 가파른 경사면은 어느덧 사람들의 놀이터로 바뀐다. 사람들은 가파른 빅데디 언덕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붉은빛 추억을 새기고 있다. 저 아래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깨알만하게 보인다. 나도 도전해보기로 했다. 무거운 체중 때문일까? 푹푹 빠지는 발을 다시 들어올려 뛰어내려가는 것이 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 중간쯤 내려가자 다리에 힘이 빠져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다. 요령을 터득해 지그재그로 뛰어내려오는 사람도 보이고 무작정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보인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올라갈 때는 힘이 들었는데 내려올 때는 언제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재미있게 내려왔다. 내려오다 보니 누군가 젖은 모래를 이용해 바닥에 하트 그림을 그린 것이 눈에 띄었다. 나도 뭔가 표시를 하나 남기고 싶어 모래를 들었다.
비록 햇볕에 마르고 바람이 불면 금세 사라질 표시지만 힘든 몸으로 직접 글씨를 써보니 이런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과거 풍부했던 강물이 넘쳐 만들어진 습지가 거대한 사고로 강물이 막히자 천천히 말라 딱딱한 점토판이 된 데드블레이. 살아서 300년, 죽어서 600년, 총 900년을 버티고 있다는 이곳의 나무들. 그 사이를 걸으며 시간 여행을 해본다. 파란 하늘과 붉은 사막, 하얗게 말라버린 바닥과 검게 죽어있는 나무. 네 가지 색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장면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다. 사막을 체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이번 체험은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나미브 사막을 감상하는 코스다. 최근 드론 촬영 금지 구역이 확대돼 나미브 사막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려면 이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 5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한데 예약한 3인 가족과 같이 타게 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From here onwards, we'll route for the coast and then descend to about 500 feet above mean sea level. So we're literally going to be flying over the sea very close. Okay? Maybe we can catch some fish and have it later on for dinner tonight. 그동안 강한 바람 때문에 며칠간 운항을 못했는데 오늘은 운항할 수 있다고 하니 이곳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내겐 엄청난 행운이다. 발 아래 세스리엠 협곡이 도랑처럼 작게 보인다. 일출을 보러 올랐던 균 45도 보인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래 언덕들이 마치 외계 행성 같다. 조종사는 능숙한 조종 솜씨로 우리를 소수스블레의 점토판 위로 데려다준다. 끝없이 펼쳐진 나미브 사막. 그 끝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 가면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으로 불리는 나미브 사막. 모래 언덕이 내륙에서부터 해안까지 열을 지어 있는데 내륙의 모래는 적갈색을 띈다. 해안으로 갈수록 적색은 옅어지고 노란색과 회색이 섞인 색으로 나타난다. 계기판을 슬쩍 보니 바닷가에 다 온 것 같다. 능선의 모양도 둥글둥글 부드러워져 보이고
붉은색도 옅어졌다. 드디어 바다와 사막이 만나는 지점에 도착했다. 대서양과 접해 있는 이곳은 해양성 기후를 띈다. 1년 내내 해무가 끼어 사막에 습기를 제공한다. 바다와 접해 있는 세계 유일의 해안 사막인 나미브 사막은 2013년에 나미브 모래바다, 즉 나미브 샌드시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나미브 사막의 특징은 고대에 형성된 반쯤 굳은 사구 위에 새로 형성된 활동적인 사구가 덮여 2개의 사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해안의 사막에 생긴 이 사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으로부터 강물과 해류, 바람에 실려온 물질에 의해 만들어졌다. 오늘날 나미브 사막의 사구는 계절마다 바뀌는 세찬 바람의 방향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하늘에서 본 나미브 사막 지역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잘 보존되고 있었다. 함께 비행한 엄마와 아이도 한껏 즐거운 표정이다. 다시 돌아와서 본 내륙 지역의 사구는 저녁 햇살을 머금어 더 붉게 빛나고 있다. 조종사가 착륙 지점으로 방향을 틀고 고도를 낮춘다. 하늘에서 보니 동그란 원이 무수히 많이 보인다. 요정의 원이라고 알려진 이 둥근 원반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과학자들이 밝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막 흰개미가 기후와 식생을 조절하며 만들어낸 지형이라고 한다. 흰개미는 원형한 일년생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 죽게 만드는데 식물이 사라지면서 그로 인한 증산작용도 멈춰 강수량이 흙 속에 간직된다는 것이다. 약 1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다. 환상적인 체험이었다. È stata una bellissima esperienza, bravo il pilota Enrico che ci ha portato sulle dune, bellissimo da sopra, tante foto, tanti filmini, abbiamo fatto il giro sul mare con una bellissima evoluzione. Io ho avuto un po' di paura durante le evoluzioni sul mare, però è stato molto bello. E sono stato dietro all'aeroplano ed è stata una bellissima esperienza. È da rifare. 붉은 사막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나미비아의 도로. 5시간 넘게 달렸을까? 엄청난 모래바람이 운전을 방해한다. 나미브 사막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증거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세스리엠에서 자동차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남부 항구 도시 류데리츠다. 류데리츠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콜만스코프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집 외경, 으스스한 공포를 자아내는 이곳은 유령 도시다. 집안은 온통 모래로 꽉 차 있다. 도대체 이 마을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매년 3만 5천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진다. 그 단서를 찾아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다. (1908년) 나미비아 철도 노동자가 철로를 삽으로 치우다가 반짝이는 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서 이곳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1912년엔 이곳에서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11.7%인 100만 캐럿을 생산하기도 했다. 1930년대 다이아몬드가 고갈되자 사람들은 집을 버려둔 채 마을을 떠났고 1956년 콜만스코프는 완전히 버려진다. 당시의 물건들과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각종 방법을 전시해 놓은 것이 흥미롭다. 욕망, 파멸, 죽음을 일깨워주는 매력에 이끌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점점 더 약해지는 건축 구조물과 쌓여가는 모래더미에 파묻혀 마을은 머지않아 사막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모래바람이 거세다. 나미비아의 사막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콜만스코프를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남쪽으로 차를 돌렸다. 남쪽으로 가다 보니 무성한 나뭇잎도 보이고 반가운 강도 만났다. 매일 사막 지역만 보다가 강물을 만나고 나무와 꽃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오렌지강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장 긴 강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오렌지강은 나미비아 남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을 이룬다. 쿨만스코프를 떠나 자동차로 달린 지 4시간째. 목적지인 피시리버 캐년까지는 약 1시간이 남았다.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3명으로 전 세계 독립국가 중 몽골에 이어 2번째로 낮은 나미비아. 하루 종일 차를 달려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다섯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선 2번째로 큰 협곡 피시리버 캐년이다. 나는 장엄한 협곡의 일몰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로 했다. 협곡의 엄청난 규모에 일단 놀라고 카메라로 담기에 벅차 한 번 더 놀란다. 해가 넘어가고 붉은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협곡의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이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오며 쌓였던 피로가 이 한 장면으로 눈 녹듯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싶다. 다음 날,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퀴버트리 농장에 도착했다. 독특하게 생긴 이 나무들을 퀴버트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식물은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 다육식물로 알로에의 일종이라고 한다. 퀴버트리라는 이름의 퀴버는 화살통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 원주민인 부시먼이 퀴버트리로 화살통을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가까이에서 보니 다육식물이라기보다 나무와 더 비슷하게 보인다. 퀴버트리 옆 바위 틈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바위너구리의 모습이 귀엽다. 이곳은 퀴버트리의 독특한 모양에 매력을 느낀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퀴버트리 군락에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 거인의 놀이터가 나온다. 거대한 돌을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듯한 돌탑 모양의 바위가 보인다. 가장 높아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커다란 돌을 쌓아 놓은 돌무더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사람 키보다 큰 돌무더기들이 마치 울타리처럼 길게 줄지어 있다.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쌓여 있는 것일까? 거인들이 이 돌들을 장난감 삼아 블록 쌓기 하며 놀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위 사이를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이곳에서 수많은 야생동물과 현지 원주민을 만나 교감하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긴장감 넘쳤던 사막 모래 언덕 체험과 형언할 수 없이 가슴 벅찼던 붉은 사막과의 만남은 내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